깎아단의 봄맞이 디즈니 공주 시리즈 세 번째 주자는 바로 모아나. 2016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56번째 장편 영화인 모아나는 1990년대 디즈니 르네상스를 빛내주었던 론 클레먼츠와 존 머스커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전작인 겨울왕국이 메가 슈퍼히트를 하는 바람에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뚫어섰다는데요. 당연히 디즈니 프린세스 라인에 새로 합류할 어벤져스 공주님을 기대하였으나 야자수? 원주민? 옷은 다 어디다 벗어놓은 건지, 배경은 또 바닷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생뚱맞은 배경의 영화를 공개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고 하죠.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디즈니잖아요. 전작 겨울왕국의 흥행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라푼젤부터 이어진 2차 디즈니 르네상스로 무난히 바통터치한 작품이라고. 뽀글뽀글한 머리, 까맣게 탄 피부, 공주님이 맞나요? 그녀의 이름이 모아나는 하와이어, 마오리어, 사모아, 타이티어 등으로 전부 바다를 뜻하는 단어이며 유럽 개봉판 한정, 동굴과 물을 합친 단어인 다이아나로 불린다고 하죠. 모아나는 모투누이 섬 족장의 딸이자 바다의 선택을 받은 아이로 잠깐 바다의 선택이라고요? 전작의 엘사는 얼음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모아나도? 물도 조정 못하고 수영 실력도 그닥. 에휴, 숨겨진 힘도 없다니요. 뭐야, 디즈니 공주가 왜 이리 약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아나는 바다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당찬면을 가졌고 반응반신인 마우이를 봐도 긁적긁적 코코넛 해적이 공격해와도 침착함 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습득력으로 흥의술 만렙을 찍은 뒤 넘사벽 빌런 페카를 손쉽게 해치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띠로리, 이게 무슨 말이죠? 네, 그렇답니다. 공주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모투누이는 부족 단위 마을이기도 하니 모아나 제작팀의 드웨인 존슨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드웨인 존슨이 마우이의 역할에 찰떡이라고 생각한 제작팀은 마우이를 위한 오디션도 열지 않고 심지어 드웨인 존슨의 제왕과 보조개와 눈썹 모양을 본따 마우이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추가로 당시 애니메이터들은 드웨인 존슨이 항상 반짝반짝한 머리 스타일을 유지해왔었기 때문에 마우이를 대머리로 초기 제작하였다는 우픈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대머리도 뭐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슈탁 헤이헤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캐릭터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귀여운 돼지 캐릭터 푸아는 실제 돼지 목소리로 더빙을 하였다고. 하와이 항공은 모아나의 개봉을 축하하기 위해 세대 비행기에 영화의 등장인물을 그렸다고 하죠. 마우이의 갈고리는 전갈 자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디즈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스터에그, 모아나도 빠질 수 없죠. 유독 빠르게 지나가니까 집중. 먼저 이 장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이 순간에는 두둥, 맞습니다. 라푼젤을 어벤져스로 만들어주었던 선플라워가 피어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캐릭터가 보이시나요? 바로 플라운더, 작중 마우이가 2D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등장한다고. 지금부터는 하도 이스터에그가 많아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카펫은 알라딘에 등장하는 카펫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무늬에는 알라딘을 감독한 두 감독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마우이가 갈고리를 되찾던 이 장면, 눈 크게 뜨세요. 알라딘 램프 맞습니다. 와, 이건 좀 심했다. 베이맥스, 너가 왜 거기 있어? 랄프, 너는 왜 거기 있고? 겨울왕국 친구들도 있답니다. 먼저 엘사의 성 안에 있는 괴물인 마시멜로와 순록 수벤도 등장하고요. 숨은 그림 찾기 시작.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여기랑 여기 올라프의 코와 팔을 찾아볼 수 있다고. 코코넛 껍질을 뒤집어 쓴 해적 카카모라.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무려 수천 년부터 살아왔던 괴물로 전투력이 약해 보이죠? 실상은 매우 잔인하며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반인반신인 마우이도 카카모라 해적단과 마주치자 바로 런!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일단 얘네는 때로 덤비고요. 사정없이 독침을 날리는 건 기본. 아주 마음대로 배에 올라타 갱판 파트를 엽니다. 특히 이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데요. 어떤 영화가 떠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매드맥스. 이 추격신의 시각적 효과는 매드맥스의 비주얼과 액션에서 100%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바다의 선택을 받은 모아나, 앞서 말했듯 딱히 별다른 능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2018년 오랜 세월의 수련 덕분인가요? 두둥, 물을 자유자재로. 이 장면은 주먹왕 랄프2에 카메오로 출연한 모아나의 모습인데요. 만약 이 정도 힘이라면 데카는 물론 마우이도 손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비주얼 하나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이 녀석, 바로 타마토아. 타마토아는 그저 거대한 야자집게이지만 인간들과 대화는 물론 지능까지 높아서 고대 문명에서 지금까지 존재해왔었다고 하며 겉모습은 그저 반짝반짝 화려한 모습뿐인 것 같지만 말도 마세요. 반인반신 마우이가 자신의 문신으로 타마토아를 새겼을 만큼 강대한 괴물이라고 하죠. 특히 이 장면에서는 마우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마우이가 반신이 아니었다면 끔살 확정. 이 씬은 많은 장면들 중에서도 상당히 섬뜩한 장면으로 손꼽힌다고.
정준하씨, 마오이는 모아나의 두 주역 중 한 명으로 무려 반인반신의 영웅 포지션이며 작중에서는 바람과 바다의 반신이라 칭해진다고 하죠. 에휴, 영웅이면 뭐하겠어요. 변신도 잘 못하고 그저 민폐만 끼치다 가장 중요할 때 작은 소녀를 두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뭐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긴 하지만 마오이는 실제 폴리네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신의 영웅을 각색한 캐릭터로 엄지 두 개만으로 하늘을 들어올리고 태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더러 바람까지 자유자재로. 그렇다면 마오이 또한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끝판왕 등장.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 보시죠. 데카는 애초에 창조신이었으니 다른 괴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당연하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모든 빌런들을 합쳐도 데카를 이길 만한 상대가 없다고 하고요. 용암을 둥글게 빚어 상대에게 던지는 모습과 위협적인 손으로 접근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무래도 용암이라 물에 닿으면 고통스러워하고요. 바다에 둘러싸인 탓에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도 있다고. 만약 바다가 데카를 막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모아나 하면 아름다운 배경을 빼놓을 수 없죠. 와, 이 디테일 좀 보세요. 아주 제작진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요. 네, 실제로 갈아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냐면요. 주인공 모아나 한 명만 하더라도 얼굴 표정 범위를 컨트롤하는 데만 무려 180개 이상의 조작 장치가 사용되었고, 모아나가 입었던 의상 7벌을 위해 2000년 전 배경에 존재했을 법한 문양과 색상, 옷의 텍스처를 찾느냐 개발팀의 영혼이 갈갈 들어갔다고 하죠. 특히 모아나의 이 머리카락, 네, 진짜 같은 머리카락을 구현하기 위해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했고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으며 이 전용 엔진으로 인해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아나의 머리카락을 자세하게 구현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도 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팀원 몇 명의 머리카락을 물에 담그는 등 갖은 노력을 했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영화 제작을 위해 모아나 제작팀과 인류학자, 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항해자분들과 함께 오세아니아 전역의 선들을 여행하는 등 강행군을 펼쳤다고 하죠. 무려 2번씩이나. 감독 클레멘츠는 모아나의 고된 제작 과정 중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행이란 공동체와 그 나라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이 영화의 기본을 구축하며 이렇게 얻은 수많은 경험들이 제작에 영감을 줍니다. 명작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모아나의 50가지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진짜 모아나는 보는 내내 마치 여행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모아나의 50가지 테마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싱, 좋아요, 구독도 고고싱,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아직 인어공주의 50가지 테마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각가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